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갑이 힘없는 을을 괴롭히는 행위가 많다 보니까 이른바 갑질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편의상 힘 있는 자들의 횡포를 갑질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악성 갑질 사례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폭력과 폭언에 이어서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 욕설 사례, 폭행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 유통업체 대표가 부하 직원이 일을 빨리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때리고 6개월 동안 급여 30만 원만 지급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에서 2018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 지수를 공개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갑질의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요. 우리나라 갑질 지수는 어느 정도 되고요. 갑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가 지난 11월 1일에 출범 1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네,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은 부도리한 관행이나 갑질을 상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민간 공익 단체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직장갑질 119와 이메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2017년 11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예. 수화기를 잠깐 좀 떨어뜨려서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음이 들어가서요. 네. 자, 그리고 직장갑질 119에서 이른바 직장 내 갑질 제보를 받아오셨지 않습니까? 1년 네. 동안 제보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저희 1년 동안 들어온 제보가 총 22,810건인데요. 예. 하루에 한 60-70건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제보 받기 시작하셨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온 겁니까? 예,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월만 해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예. 저희 현재 오픈 채팅방에 1,120분 정도가 계신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3개월이 지났을 때 오픈 채팅방에 100명만 있어도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상상도 못했죠. 그렇군요. 이게 제보된 게 이 정도니까 제보되지 않은 일들까지 합치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만 해도 이 한 유통업체 대표가 직원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그 대표가 피해 직원을 때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했습니다. 해당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선은 뉴스 보면서 지금이 2018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21세기에 그것도 근로계약 관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나는 오너, 사장들의 갑질을 통제하는 수단이 없으면 사람이 정말 저렇게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시스템이 오너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인데 숨죽이고 있던 직장인들이 이제야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 이런 황당한 갑질, 말도 안 되는 폭행, 폭언 제보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직장갑질 119에서 받은 제보들 가운데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이라든지 폭언 갑질은 굉장히 흔한 사례인가요? 저희가 10월 동안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특히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가 총 225건이었는데요. 예. 이 중에 폭력이나 폭행, 황당한 제보들이 23건이었어요. 예. 요런 것들을 좀 유형별로 내용들을 보면 회식 자리에서 벤총을 춘다고 허리띠로 우리 제보자를 폭행한 사례, 커터칼로 직원을 찌르는 흉내를 내거나 서류철을 집어던지는 그런 사례들, 또 방송에선 담기 어려운 욕설들을 시시때때로 하거나
사업주의 텃밭에서 막노동을 시키고 제보자가 벗어놓은 자켓 상의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드는 뭐 이런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갑질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학교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약한 동급생 때리고 따돌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서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처벌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는 어른 세대들이 오히려 더 심한 괴롭힘, 폭행, 폭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개탄스럽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당시 20세에서 64세 성인 남녀 노동자 1,50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응답할 때 기준으로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3.3%였고요. 가해자가 누군지 물었더니 77.5%가 상급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다는 응답자는 10명 가운데 1명뿐이었고요. 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점은 좀 답답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해가 가는 조사 결과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금 직장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두 가지를 좀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입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 하시는 말이 제가 이렇게 상담한 기록이 회사로 들어가지는 않겠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예. 상담 내용을 떠나서 상담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건데요. 회사의 부당한 간행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문제 제기 때 본인이 받을 불이익이 우려돼서 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인식인데요. 저희가 소위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저희 직장갑질 119에 들어오는 제보의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심각한 인권침해 사항이거든요. 예.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일례로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하면 법대로 처리하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에서 사업주와 개별 노동자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노동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마인드들이 쌓여서 오너들을 괴물로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직접 처벌하지 않고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건가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우선은 사실 근로감독관이 구조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기도 하고요. 예. 사업주를 법대로 처벌하고 하려면 절차들이 어쨌든 또 필요하니까 예. 그런 절차들을 밟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적당히 합의해서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내부 고발을 통하거나 혹은 큰 부상을 입어서 회사 밖으로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 한은 그 회사 밖 사람들이 알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뭐 생계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발이 쉽지가 않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곳에서는 직장 내 갑질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직장 문화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최근 이제 양진호 회장을 비롯해서 충격적이고 심각한 갑질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갑질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형태도 제각각입니다. 예. 업무 배제나 왕따, 폭언, 사직 강요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 직원을 때려서 상처 입힌 것도 문제지만 폭언이나 괴롭힘 등으로 직원의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저희에게 문의 오시는 분들 보면 직장 갑질에 마음을 다쳐서 정신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좀 사회적 인식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갑질 119에서는 2018 대한민국 직장갑질 지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고민을 하시다가 이렇게 갑질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희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상담이나 제보를 받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외에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것도 갑질인가요? 이것도 부당한가요? 이런 질문이에요. 예. 사실 듣다 보면 심각한 갑질인 경우가 많죠. 이처럼 어떤 것이 갑질인지, 내가 겪은 갑질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 회사는 어떤지 등을 판단할 근거들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거거든요. 예. 직장갑질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의 정도와 그 수준을
사상 최초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언론자유지수나 뭐 행복지수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점이잖아요. 예. 직장갑질 지수도 그러한 기준이고요. 이제 이런 직장갑질 지수가 특히나 표준 지수가 나왔으니 이를 바탕으로 내 회사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심한지 아닌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가장 큰 문제인지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채점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런 지수 발표가 처음이었죠? 예, 사상 최초죠. 예. 그럼 이거 매해 발표하실 예정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예. 평균 지수도 평균 지수지만 직종별, 업종별, 뭐 지역별 등등 좀 구체적인 통계들을 이제 계속 좀 내볼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 그 조사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이번에 가장 직장갑질 지수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나온 것이 취업 정보 사이트 채용 정보와 실제가 다르다. 뭐 이런 제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하겠다 이런 문항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이기도 하고요. 올해 초에 방송 작가들이 임금 대신 상품권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이게 20점 1점이 나왔거든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 10곳 중에 2곳이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좀 항목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0세에서 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68개 유형의 갑질 설문조사로 집계를 했더니 직장 갑질 지수가 100점 만점에 35점이었어요.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35점,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갑질 지수가 0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예. 68개 문항이 대다수가 현행법 위반이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예. 직장갑질 지수 평균 지수가 35.0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직장 100곳 중에서 35곳 정도는 불법과 편법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10점 미만은 되어야 불법과 갑질이 적은 회사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100곳 중에 35곳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35점이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군요. 예, 항목 중에는 뭐 성희롱 사건, 뭐 폭행 이런 항목들도 있거든요. 예. 항목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한 것들이죠. 그렇군요. 이 지수를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많은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만 예. 대기업의 조직 문화 혹은 현재 인사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지는지에 대해서 좀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또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행 법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제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폭언, 뭐 인사 압박, 사직 강요 이런 행동들이 현행 법에서 어떻게 규율되지가 않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 상사가 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또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냥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대기업에서는 실적이나 인사 이동 시기에 특정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갑질이 많지만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물리적인 폭행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처벌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을 집어던진 사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고, 뭐 가장 흔한 사례인 보고서 집어던지기 뭐 이런 경우도 처벌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사용자가 아닌 이의 폭행, 그리고 폭언,
준폭행 등은 노동법에 현재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상사가 욕을 심하게 해도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저희도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욕을 했다라고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직장 내 폭언은 사실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실제 신고했을 때 본인에게 올 불이익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직장 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권력 관계, 즉 갑과 을이거나 상급자, 하급자 관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매일 출근해서 얼굴을 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재발 방지 대책,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동법으로 좀 규율하고 규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같은 게 발의가 돼 있는데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그럼 지금 혹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직장갑질 119에서 제보를 받거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저희 카카오톡 오프닝 채팅에서 예. 직장갑질 119를 검색하시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저희 스태프들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익명 공간이다 보니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거나 깊은 이야기들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이메일 갑질119@gmail.com으로 메일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가 4일 이내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지수 발표라든지 보다 좀 세부적인 항목을 개발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더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진호 직장갑질 119 총괄 스태프였습니다.